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한 대만 매체에서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 불량품률이 80%를 넘어 형편없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전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며 대만을 당혹해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 반도체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와 TSMC의 지난 4분기 매출 때문인데요.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선두주자인 대만 TSMC가 작년 4분기에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지키며 3분기에 이어 또 삼성전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6,255억 대만 달러, 약 2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3분기에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TSMC에 내준 삼성전자의 실적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침체 여파로 더욱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가 주력이고 TSMC는 파운드리가 주력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일 발표한 잠정 실적을 보면 작년 4분기 매출은 70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5% 줄고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으로 69% 급감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4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매출을 TSMC보다 조금 적은 20조 원대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21년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지만 이번에 파운드리가 주력인 TSMC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는 메모리가 사상 최악의 업황을 지나고 있으나 파운드리는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여도 수요가 탄탄했던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세계 경기 불황으로 삼성전자, TSMC 둘 다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을 보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메모리보다 파운드리가 수요가 안정적이었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 소비자들이 또 지갑을 닫으면서 TSMC 칩이 들어가는 스마트폰 등의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SMC는 애플 아이폰, 맥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 봉쇄와 방역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TSMC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조차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인한 소비자 지출 둔화를 피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 업황도 악화되면서 TSMC의 2023년 1분기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아직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히진 못하고 있지만 미세공정 기술력으로는 이미 TSMC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며 고객들도 슬슬 TSMC에서 삼성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만의 큰 리스크가 또 드러나면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TSMC로 물량을 맡기기 불안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삼성이 계속해서 파운드리 분야까지 앞선 기술로 치고 올라오자 대만은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지난해 6월 삼성 3나노 수율이 20% 미만이었다. 일부 웨이퍼는 10%에 불과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수율 개선은 쉽지 않다. 최근 한 대만 매체가 삼성전자의 최첨단 3나노미터 파운드리 기술력에 대해 평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어이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매체는 TSMC에 대한 평가는 딴판이었습니다. TSMC는 삼성보다 늦게 최근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매체는 TSMC 3나노미터 공정 수율이 최소 60-70%에서 최대 75에서 80%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넥스트란 정체불명의 대만 매체가 보도한 이 근거 없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GAA 공정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한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1세대 공정의 수율은 완벽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나노미터 2세대 공정도 개발 중이라며 대만 매체의 보도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즉 삼성의 3나노미터 공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미터 공정부터 새로운 GAA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핀팩 구조를 사용하는 TSMC는 2024년이나 돼서야 GAA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대만 매체가 주장하는 대로 TSMC의 3나노미터 수율이 최대 80%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반도체 업계에 알려지기론 TSMC 3나노미터 공정의 현재 수율이 높게 잡아도 50% 미만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근거로는 TSMC 3나노미터 공정의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신형 칩 출시 일정이 밀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들어갈 A17을 TSMC 3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초 TSMC는 지난 9월부터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수율이 개선되지 않아 양산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플의 A17 양산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즉 TSMC의 3나노 공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근거입니다. 이처럼 대만 매체들이 근거 없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7월 대만 IT 전문 매체로 알려진 디지타임즈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5나노미터 문제의 직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삼성전자가 5나노미터 공정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말까지 5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수주한 퀄컴의 최신 5나노미터 모바일 칩은 내년까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거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TSMC에서 생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TSMC와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4나노미터 공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3나노 공정으로 직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자는 5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퀄컴의 스냅드래곤 최신형 AP와 자사 AP인 엑시노스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에서도 칩을 양산했습니다. 건너뛰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대만 매체들은 이후에도 또 악의적인 보도를 해댔는데요. 대만 매체들은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 수율이 35%에 불과하다며 TSMC의 수율은 70%에 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대만 매체들이 삼성전자를 깎아내리는 이유는 TSMC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만 매체들의 악의적인 보도가 집중되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의 새로운 공정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기와 겹치는데요. TSMC는 여러 차례 3나노미터 공정 양산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양산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떠들썩하게 기념식도 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는 3나노 공정 고객 확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업계 최고 관심사는 미국 팹리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AP를 두 회사 중 어떤 곳에서 생산할지 여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매체들은 TSMC에 대한 찬사와 동시에 삼성전자를 흠집내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 전 삼성전자의 5나노 수율에 대해 디지타임즈가 보도했을 때도 엔비디아, 퀄컴의 생산 물량을 놓고 삼성전자와 TSMC가 수주전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대만 매체들의 악의적인 보도에도 삼성은 퀄컴과 엔비디아의 핵심 칩 물량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각국이 경쟁을 벌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몇 년간 TSMC, ASE 등 파운드리와 패키징 경쟁력을 앞세워 반도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지난해 직접 대만의 1인당 GDP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힐 정도로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대만의 국민기업 TSMC가 삼성전자에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현지 매체의 보도에도 묻어난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대만은 삼성전자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대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2007년과 2010년 삼성전자와 치킨 게임을 벌였습니다. 대만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과 연합해 적자를 감수하고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D램 가격이 폭락했지만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버텼습니다. 버티지 못한 일본 LP다가 결국 2012년 파산했고 대만 나냐, 파워칩 등은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업체가 됐습니다. 결국 대만 매체들이 이렇게 삼성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이어나가는 것은 본인들의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려 삼성의 추격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대만의 가장 큰 리스크인 중국 문제도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몇 년 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밝히고 있는데요. 유력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미국, 일본, 대만도 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대만의 경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산업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까지 마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TSMC는 대만 본토 이외에 해외의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도 있지만 특히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첫 번째 공장에 이어 두 번째 반도체 공장 건설까지 검토하면서 대만과 일본이 경제, 안보 공동체로서 반도체 미래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진이 잦은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만이 일본과 반도체 협력을 꾀하려는 이유는 2007년과 2010년에 한국 반도체에 패배했던 굴욕을 이번에 복수하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대만이 악의적인 보도와 함께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한국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묵묵히 신기술을 개발하며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몰두 중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2007년부터 1.4나노 양산 공표, EUV 펠리클 자체 개발, 파운드리 업체 인수합병 등 다양한 카드로 미래 반도체 시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파운드리까지 모두 장악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